네, 관계대명사를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를 이번 시간에 보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교실에서 어렵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아직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요, 원어민들이 왜 관계대명사를 써야 하는지, 그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관계대명사를 아주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조금 약간 관점을 변화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할 건 요거거든요. 교재에 쓰신 분들은 3방법은 기본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3페이지인데요. 자, 우리가 들었던 그 노래를 영어로 좀 해보고 싶어요. 자, 그럼 요건 listen to라는 말은 뭔가를 듣는다라는 표현이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영어는요, 얘가 먼저 나오게 돼요. 그러면 the song we listen to라고 씁니다. 보통 명사를 먼저 써주죠. 자, 이건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으냐 하면요. 이걸 the song we listen to를 우리말로 옮겨보라 그럼 이렇게 해요. 우리가 들었던 그 노래 이렇게 뒤에서부터 수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원음식으로 생각을 해야만 관계 대명사가 왜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원어민들은요. 이렇게 갑니다. 간단합니다.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면 되죠. 그 노래 그런데 그 노래를 우리가 들었어.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명사를 한번 다시 쓰게 되네요. 그 노래, 그런데 그 노래를 우리가 들었어. 이렇게 그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개념이 하나 필요합니다.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라는 말은 손가락에 있는 것처럼 5개밖에 없고요. 역할이 뭐냐? 네. 똑같은 말 한 번 다시 써야 하는데 반복하기 싫어서 이 5개 중에 하나를 쓰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관계대명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요. 여기. 얘, 얘 대은 엄지손가락은 대장이라고 보시고 얘를 먼저 실전에 투입할 겁니다. 그럼 가만히 보면 셋은요 사람을 뜻하는 말이고요. 얘는 사물을 뜻하는 말이에요. 가끔씩 얘가 후즈가 사물도 뜻하는 말이 있는데 대충 그렇다. 네. 위에 거는 사람, 요거는 사물. 자, 근데 여기 그 노래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사물이에요. 그럼 위치를 쓰면 돼요. song which we listen to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됐죠? 근데 대장이 가만히 있나요? 도와줍니다. 이 쫄병들을. 그럼 대도 가능하다는 거죠. The song that we listen to. 이게 바로 저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볼 때 이렇게 우리가 먼저 어순을 정리를 해버리면 저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방식이구나 하고 따라가 주면 돼요. 우리식으로 억지로 끌어들여서 뒤에서 수식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반복되는 말이 생기니까 그럴 때 이 개념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하면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한데 목적격이라는 말은 을을이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얘가 요거 보면 그 노래를 우리가 들었어라는 말이니까 생략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게 나온 거죠. The song we listened to. The song we listened to가 우리가 들었던 노래.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됐죠? 그러면 the song we listen to가 우리가 들었던 노래가 되겠죠. 자, 차근차근 완성해 가겠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그 노래는요. The song we listen to. 자,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listen to라는 말이 있고 hear이라는 말이 있어요. 듣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hear이라는 말은 우리가 귀가 이렇게 있으면요.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들린다라는 느낌이 더 좋고요. 의식하지 않고서도 내가 뭔가를 듣는다라고 할 때는 hear이고요. listen이라는 말은 반면에 의식하면서 의도적으로 듣는 걸 뜻해요. 여기에 방향을 나타내는 to를 쓰는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들으려면 여기에 라디오가 있어요. 라디오가 이렇게 있어요. 음악이 쭈루루루 이렇게 흘러나와요. 그럼 우리 귀가 있으면 의식적으로 들으려면 여기에 방향이 가야 돼요. 우리의 어떤 의식이 to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도 물론 소리가 나겠죠. 여기서도 소리가 나겠죠. 하지만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 방향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나타낸 전치사 to를 함께 써야 돼요. 그래서 listen to는 짝꿍이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들었던 노래는 The song we listened to. 됐죠? 자, 그러면 하나 느려갑니다. 너는 그 노래 기억해? 우리가 들었던 그 노래를 Do you remember the song we listened to?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가기 전에 얘가 없다고 보시면 3방이 보이잖아요. 너는 기억한다. 우리가 들었던 노래를 여기도 3방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곳곳에 있습니다. 그 다음 그럼 우리가 여행 중에 들었던 그 노래 기억하니? Do you remember the song we listened to on our road trip? 네, on our road trip만 집어넣으면 되죠. 얘는 전명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on our trip 우리가 우리의 여행 중에 road trip 그냥 차를 타고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on을 썼네요. 이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접촉의 느낌이거든요. 접촉하는 느낌으로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차랑 이 도로가 접촉하는 이 느낌. 그래서 Do you remember the song we listened to on our road trip? 기억하니? 170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아주 손쉽게 쓸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을 보시면 그녀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She has a job. 역시 3방이 나오네요. 자, 어떻게 보냐면요. 이제 말을 좀 느릴 건데요. 그녀가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직업이 말이야. 뭐 그래. 이렇게 우리가 우리말로도 하긴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냥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직업은요. 요구해요. 이렇게 되면 영어는 술술 나오게 되고 관계대명사 이제 나오게 되죠. require 요구하다고요. 자, 가만히 보시면 그녀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직업은 반복되죠. 한 문장 안에서 명사를 다시 쓰는데 다시 써야 하는데 반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 손가락 5개가 필요한 거고 관계대명사라는 거고 그러면 여기 먼저 우리 대빵은 가만히 있고요. 쫄병 먼저 출동시키죠. 직업이라는 말이니까 사물이네요. 얘를 쓰면 되겠네요. 그럼 그대로 쓰면 되죠. She has a job which requires. 대빵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대빵도 가능합니다. She has a job that requires.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니까 원어민들의 사고방식대로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지 말자고요. 억지로 이렇게 요구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를 요구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뒤에서부터 수식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관계대명사가 꼭 필요한 이유를 알 수 있잖아요. 이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관계대명사 쉽게 본다. 자,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됐네요. 171번. 그녀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그 직업이요. 요구해요. 그녀가 자주 여행하도록. frequently, 자주, require, 요구하다. 그대로 쓰면 됩니다. She has a job which requires her to travel frequently. 자, 계속 가볼까요? 자, 여기서 혹시 요거 보이시나요? 우리 오랫동안 보신 분들 기억하실 텐데 이게 보이나요? 이게 보이나요? 자, 여기서 3방이거든요. She has a job. 동그라미 3개 플러스 근데 이 위치가 뭐였더라요? 네, 그 job이죠. 근데 그 job은이니까 이거 job이잖아요. 다시 새롭게 요거 요렇게 자, 똥똥이에요. 하나, 주체가 둘. 얘가 그 직업이 요구한 그 다음에 그녀가 여행을 하게 되네요. 얘가 하고 난 다음에 그녀가 여행하니까 시간의 흐름 to 부정사를 쓰면 되네요. frequently. 이겁니다. 관계대명사 나왔어요. 당연히 반복이 되는 말 대신하기 위해서.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다시 보죠. 그녀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직업은 요구합니다. 그녀가 자주 여행하도록 요거 보겠습니다. 요거 보겠습니다. 네,
요거 보죠? 근데 요 which는요, 얘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따로 가져왔습니다. 요게 a job requires her to travel. 이렇게 중요해. 아, 우리가 구조가 영어 구조가 몇 개 없거든요. 1형식, 2형식, 3형식, 5형식 그게 아니라 요거밖에 없어요. 똥똥 쇽쇽이에요. 영어가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쪼가리 쪼가리라고요. 쪼가리 쪼가리가 더해진 거다. 쪼가리 쪼가리라는 말은 주어 동사 문장 더하기 문장 더하기 문장 이렇게 쭉 계속 가는 겁니다. 이게 영어의 속성인데 우리는 이걸 무시하고 뒤에서 주어 먼저 해석하고 뒤에서부터 이렇게 수식해서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어가 꼬이고 꼬이고 꼬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얘가 뭐 한 다음에 얘가 한다? 문장이 얘도 문장이죠. A job requires 문장이죠. 얘도 문장이죠. 그녀가 여행한다. 문장 더하기 문장. 이게 바로 오형식이에요. SVOOC가 아니라고요.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보시면 돼요. 영어는 쪼가리 쪼가리예요. 문장 더하기 문장 더하기 문장. 이 저기를 한번 보실까요, 다시? 자, 이건 두 개를 가지고 있죠. 문장이 두 개입니다. She has a job. 그녀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문장이 나왔죠? 다시 더하기 쪼가리예요. 요럴 때는 요 구조는요. 요런 구조로 보는 거예요. 그 직업이 요구한 그 다음에 그녀가 트래블 하니까 시간 이름 투부정사를 쓴 거고 요게 바로 오형식이죠. 그래서 얘는요. 동그라미 3개에다가 더하기 요 구조가 들어가 있구나. 더하기 되었구나. She has a job which requires her to travel frequently. 쉬워지셨나요? 재미있죠, 그쵸? 아, 재밌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더하기 얘가 이렇게 되는구나. 얘가 요구한 다음에 그녀가 자주 여행을 하는구나. 그래서요. 그 우리가 영어를 볼 때 이렇게는 보지 말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자주 여행해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 이러면 우리가 영어로 옮기기 상당히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 생각에도 이렇게 우리 사고 방식이 진행이 되어진다면 그대로 옮기면 되니까요. 그리고 문장이 3방 플러스 똥똥 쇽쇽이 들어간 거구나. 이 패턴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 패턴을 익혀가는 겁니다. She has a job which requires her to travel frequently. 자,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도 이걸 너무나 교실에서 많이 해왔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가잖아요. 그녀는 이렇게 보세요. 자주 여행해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걸 우리가 성인이 돼서도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영어가 안 되는 겁니다. She has a job which requires her to travel frequently. 자,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나는 새 지붕이 필요한 오래된 집을 샀다. 이러면 좀 곤란하죠? 이렇게 풀어 쓰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buy bought 이에요. 과거동사 이거 쓰겠습니다. bought 샀어요. 이렇게 되죠. 난 오래된 집을 샀는데 근데 그 집이 새 지붕을 필요로 해요. 이런 식으로 되어야만 영어가 그대로 나오게 돼요. 참 이게 어순이 영어의 거의 전부입니다. 그럼 그대로 쓰면요. I bought an old house that needs a new roof. 그대로 썼잖아요. 자, 내가 샀어요. 한 오래된 집을 샀어요. 그런데 그 집이 반복이 되네요. 반복이 되면 관계대명사 출동하잖아요. 근데 그 집이 필요해요. 새 지붕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새 지붕이 필요한 오래된 집을 샀다?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요. 나는 새 지붕이 필요한 오래된 집을 샀다 하지 말고 풀어 써야 돼요. 문장 더하기 문장을 써야 돼요. 문장 더하기 문장 이것을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반복이 되는 말을 다시 한번 써야 되네요. 얘가 출동하면 되잖아요. 그럼 끝난 거죠.
I bought an old house. 나는 오래된 집을 샀어요. 3방이네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요. 그 집은 새로운 지붕을 필요로 해요. The old house needs a new roof. 네, 그 새로운 집이, 오래된 집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지붕을 3방 더하기 3방. 쪼가리 언어에 쪼가리 붙었어요? 그럼 붙이면 되죠?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반복이 되는 말을 예, 없애야 되겠구나. 반복되는 말 똑같이 쓸 필요 없네? 그럼 얘가 출동하는구나. 이번에 대빵이 출동할까요? 대빵을 써보죠. I bought an old house that needs a new roof. 그래서 이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관계대명사를 이렇게 이해하라는 겁니다. 네, 뒤에서부터 수식하지 말고 잘라서 쪼가리를 이해하면 영어 쉬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했고요. 3방 부문. 어떤 이 책이 책 네 가지, 네 권이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걸 계속 제가 열시키기를 드리는 거고, 혹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영문법을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이걸 보시면 돼요. 그럼 아주 제가 자세하게 다 써놨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문장 보시고 자꾸 중얼거리면서 써보세요. 그래야만 영어가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